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3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0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인 12만 8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6%,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는 CNBC 뉴스의 October job creation comes in at 128,000, easily topping estimates even with the GM auto strike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속의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네이션의 초기 징후를 나타냄으로써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Don't call it stagnation, but China assess flash economic worry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이 세계 최대 차세대 무선 통신 5G 네트워크를 지난주 금요일 날 개통하였다는 CNN 비즈니스의 China just launched the world's largest 5G network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October job creation comes in at 128,000, easily topping estimates, even with GM auto strike. CNBC 보도 내용을 보시죠. 미국의 10월 중 고용이 예상 7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12만 8천 명 증가하였고, 그리고 특히 지난 8월 및 9월의 고용 보고서도 대폭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8월 고용이 16만 8천 명에서 21만 9천 명으로, 9월 고용은 13만 6천 명에서 18만 명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용지표를 근거로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헷갈리게 하는군요. 실업률은 3.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나 여전히 50년 내 최저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조금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째 이어진 GM 자동차 등의 파업 사태로 자동차 및 동부품 산업계에 5만 명 이상의 고용 감소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고용 감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사정 호조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실업률도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내려놓았는데 현재 5.4%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미국 내 총 고용 인구도 1억 5,850만 명으로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는 정말 예상외로 호조를 띄었고, 그리고 비록 하락 추세이지만은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1.9%, 3분기에 1.9%,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서 한국의 고용 지표를 한번 보죠. 한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은 올 연초에 4.5%, 4.7%까지 치솟던 실업률이 지난 9월에는 3.1%까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정말 갈목할 만한 고용 호조이죠. 그러나 실질 내용을 보면 정말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즉 신규 취업자의 대부분이 월 30만 원 미만의 노인, 임시직 청년이고, 그리고 30대, 40대에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은 고용이 감소하였습니다. 통계 예형상 9월 3.1%로 하락한 것을 두고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정부 관료들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특히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정부 사업을 홍보하는 연예인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생산과 무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의 담세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결국은 GDP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상되어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에 1.0%로 회복하더니 3분기에는 다시 0.4%로 떨어졌습니다. 4분기에는 기저효과에는 특별한 호조 요인이 없으므로 올해 연간 전체로 2% 성장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군요. 걱정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Don't call it stagflation, but China assets flash economic worry.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네,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최근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미미한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대응, 즉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을 사용할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대로 중국 국채와 주식 가격은 올해 들어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우 드문 현상으로 그 요인은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래 중국 투자자들은 성장률 둔화에도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 기대로 중국 자산을 매입하였는데 이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중앙은행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가 점차 소멸하고 나아가서는 경기 부양 대신에 물가 안정 정책을 우선할 수도 있게 된 거죠.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중국 인민은행으로서는 물가 안정이냐 또는 경제 성장이냐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수록 중앙은행의 정책 선택폭은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주가 동향을 보면 4월에 상하이 지수가 현재 4% 하락한 상태입니다. 연중 최고 대비로는 10% 하락하였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에는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좋게 나왔기 때문에 0.9% 상승하였군요. 10년물 채권 가격도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국제 채권과 비교해서 언더퍼폼 하고 있군요. 특히 미국 국채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네요.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환수 결정 그리고 물가 상승이 채권 가격 하락의 주 요인이군요. 위안화 하락도 외국 투자자의 중국 채권 수요 감소에 기여하겠죠. 중국의 물가 동향을 보면은 지난 9월중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1%대 물가 상승을 기록하다가 정말 크게 오른 거죠. 최근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값이 69%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일부 연구기관은 올해 4 내지 4.5% 물가 상승도 전망하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China just launched the world's largest 5G network.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세계 최대 차세대 무선 통신망 5G 네트워크를 개통하였습니다.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참여하였고 월 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30GB 데이터 기준으로 월 128위엔, 우리 돈으로 21,000원 정도 되는군요.
싸네요. 이번에 50개 도시에서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에 1만 2천 개수의 5G 기지국을 설치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5G를 실시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한국, 영국 등인데 모두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지역별로 하는데 최대 지역을 커버하게 된 거죠. 망의 규모나 공급 가격의 저렴성 등에 비추어 중국이 향후 세계 5G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에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중국의 이동통신 이용자 수가 현재 약 8억 5천만 명. 이 중에 5G 이용자는 2020년까지 1억 5천만 명을 전망하네요. 중국 인구의 7%입니다. 대단하네요. 한국은 지난 4월에 5G망을 개통했는데 현재 인터넷 이용자의 3%가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의 5G 개통의 핵심 역할을 한 회사는 두말할 것 없이 후아웨이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제조사 겸 스마트폰 제조 2위업체죠. 후아웨이사는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60개 상업적인 5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이동 인터넷 공급자인 차이나 모바일이 인터넷망 연결 사업에 5G 연결 사업에 약 50%를 점하고 잔여분을 에릭슨, 노키아, GT 등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5G 스마트폰은 예상했던 대로 후아웨이가 거의 독주하고 기타 오포, 비보, 시아오미 등이 소규모를 점유했다고 하네요. 후아웨이사가 5G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3대 통신사와의 관계 등에서 압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에서 유리한 거죠. 이번 중국의 5G 이동통신망 가동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망 선두주자가 이제 현실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가시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아웨이사는 5G 관련 기술 특허가 1만 1천 개 이상으로서 현재 세계 1위입니다. 에릭슨이 2위고 삼성전자는 6위군요. 후아웨이사가 향후 6G 개발의 선두 그리고 세계통신 표준화까지도 발판을 굳혔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번에 그 5G 통신 수수료가 매우 저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 빠른 5G 보급 확대가 가능하고 나아가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세계 5G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올 연초만 하더라도 한국이 5G 통신의 세계적 선두주자가 될 거라는 희망, 그런 소지가 많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정말 아쉽군요. 기업 의욕을 꺾는 정치 풍토 내지 사회 정서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저희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